안녕하세요 여러분, 나같이 토익입니다. 오늘은 파트 5에 이어서요, 파트 6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토익 파트 6는요, 한 문단에서 세 문단 사이의 길이의 지문이 총 4지문이 나오고 각 지문에서는 4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렇게 총 16문제가 파트 6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파트 6의 문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법 어휘 문제는 파트 5와 동일합니다. 하나의 문장의 빈칸을 뚫어놓고 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는 문법 문제와 어휘 문제가 총 3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문장 삽입 문제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챕터 1-1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문장 삽입 문제는 지문의 전체적인 문맥과 어울려야 되기도 하지만 앞뒤 문장을 가장 자연스럽게 이어줄 수 있는 문장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파트 6는요, 문제풀이를 3단계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제목 혹은 첫 문장을 읽고 나서 글의 주제를 한번 파악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지문의 처음부터 한 문장씩 정확하게 직독직해를 하면서 문맥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읽다가 중간중간 등장하는 빈칸 문제는요, 문제 유형에 맞게 접근해 주시면 되는 깔끔한 파트입니다. 토익 파트 6는요, 딱히 문제풀이 스킬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요, 정확하고 빠른 해석 실력을 요구하는 그런 파트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제가 파트 6의 지문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저와 함께 오늘 같이 진행해 볼게요. 가장 먼저 글의 상단부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131번에서 134번 문제입니다 라고 하고요. 맨 끝에 refer to the following email 이런 것처럼요. 지문의 종류를 여러분께 말씀드려 줍니다. 여기서는 이메일인 거고요. 대부분 파트 6는 이메일로 좀 많이 나와요. 이메일 같은 경우는요, 글의 상단부에 이렇게 보통 적혀 있습니다.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그리고 날짜, 제목, 이렇게 4가지는 거의 항상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훑어보시는 거예요. 아, 에벌린에게 보냈고 Goodbye Company라는 회사에서 얘가 보냈구나. 그 다음에 1월 20일에 썼고 Agency Request, 대행사 요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얘가 글을 썼다라는 걸 파악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Dear Miss Lin으로 이 이메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끔씩 날짜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도 등장하기 때문에 날짜는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제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글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넘어가 주세요. Agency Request였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파트 5는 ABCD를 먼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파트 6는 해석해 나가다가 빈칸을 마주할 때 찍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해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writing in response to your 빈칸 on ABC News까지만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갔을 때 저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In response to your 빈칸, 당신의 무엇을 보고 쓰고 있는지 말해주는 건데 ABCD를 보시게 되면요, 이거 무슨 문제예요? 품사 문제라는 거 느낌 드시죠? 왜요?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빈칸 기준 앞으로 가다가 어디서 멈추라 그랬죠? 동사나 전치사에서 멈추시는 건데 여기서는 in response to라는 전치사가 이미 있죠. 그리고 your이라는 소유격이 나왔고 그 뒤에 빈칸 자리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가 나와야 되죠. 왜? 빈칸 뒤에 on으로 끊겼기 때문에 확실히 빈칸은 명사입니다. A, B, C, D 봤더니 명사는 B. 이렇게 찍고 그냥 이어서 해석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파트 5랑 문제풀이 방법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해석을 해 나가면서 풀어주시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Our company is 빈칸 in being your agent in Seoul 이에요. 우리 회사는요, 빈칸합니다고요. A, B, C, D를 봤더니 이거 무슨 문제예요? 형용사 어휘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걸 딱 보고 나서요, is 빈칸 in ing라는 걸 보고 나서 바로 뭘 찍었을까요? B를 찍었습니다.
비록 이 문제가 형용사 어휘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서 하시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만 이렇게 be interested in ing라는 세트 표현을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다른 거랑 뭐 구분할 필요 없이 바로 be를 찍고 넘어가실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넣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맞는지. 우리 회사는요, is interested in being, 되는데 관심이 있대요. 뭐가요? 당신의 에이전트가 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서울에서요. 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제목 기억나시나요? agency request였어요. agency 요청이었죠. 그래서 내가 당신의 에이전트가 되고 싶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 뭐예요? be interested in ing를 쓴 것뿐입니다. 괜찮죠? 특히 A 같은 경우는요, be satisfied with라는 세트 표현으로 쓰이고요. D 같은 경우는 be capable of ing로 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구조에 있어서 A와 D는 맞지 않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넘어가 주세요. 내용을 계속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당신의 광고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를 보고 저는 당신의 에이전트가 되는데 관심이 있어요 라는 거죠. 그 다음 문제도 이어서 가겠습니다. We have been another agent for different products 빈칸 almost 10 years입니다. 해석을 먼저 해보면 우리는요, have been은요, have pp 현재 완료로 쓰여서요, 뭐뭐였다라는 거예요. 과거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뭐뭐였대요. 뭐예요? Another agent for different products. 다양한 제품의 또 다른 에이전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제품 말고도 여러 다양한 제품의 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almost 10 years예요. 거의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almost는 거의 10년 동안이지 않을까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거의 10년 동안 다양한 제품에 대한 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게 맞겠죠? 그러면 빈칸 뒤, 즉 기간을 가져올 수 있는 전치사를 고르시면 되는 건데 A, B, C, D를 봤더니 이거 무슨 문제일까요? 딱 떠오르셔야 돼요. 무슨 문제? 전접부 문제라는 거예요. A와 B는 전치사고 C가 접속사고 likewise는 접속부사다. 즉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애초에 들어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A와 B 같은 경우는요, 뒤에 명사만 가져올 수 있고요. C 같은 경우 부사절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가 꼭 와야 하는 거고요. likewise는 어떤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빈칸 뒤에 almost 10 years라는 명사만 등장했기 때문에 C와 D는 자연스럽게 삭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거의 10년 동안이라는 뜻을 가진 게 전치사가 뭐가 있죠? for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for를 무엇을 위해라고만 알고 있으면 절대 안 되고요. 토익에서만큼은, 그리고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for 뒤에 기간이 나왔다면 뭐뭐 동안이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 for를 집어넣어서 우리는 거의 10년 동안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전접부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문장 삽입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We have been another agent for different products for almost 10 years 라는 문장이 나오고 이러한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어줄 수 있는 문장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문맥을 계속 파악해야 됐어요.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에 저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당신의 광고를 보고 이 이메일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당신의 에이전트가 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어떤 경력이 있어요? 거의 10년 동안 여러 다양한 제품에 대한 에이전트 역할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뽑아주세요. 우리랑 무한갈 일 같이 합시다. 이런 뉘앙스가 나와야겠죠? 그리고 뒤에 문장도 이어서 가볼게요. For your consideration, 당신의 고려를 위해서요. Allow us to introduce our company. Allow,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뭐 하는 것을요? 우리 회사를 소개하는 걸 허락해 주세요. We are looking forward to ing. 이거 정말 많이 쓰이죠? Look forward to ing 어떻게 해석하죠? 뭐뭐 하기를 고대합니다요. 기대하다, 고대하다. 우리는 당신으로부터 소식을 듣기를 기대합니다. 고대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agency request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좀 뽑아주세요. 우리랑 같이 파트너십을 좀 맺읍시다.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게 그대로 가야 됩니다. 한번 A, B, C, D 들어가 볼게요. A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Thank you again for being our priority customer요.
Thank you again.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For being our priority customer. 우리의 우수 고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있을까요? 아니죠. 얘가 지금 파트너십을 맺자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A는 틀렸고요. B 가겠습니다. We are confident.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That our partnership will be mutually beneficial. 우리의 파트너십이 뭐일 거라고요? Mutually, 상호 beneficial, 이익이 된다고요. 상호 이익이 될 거라고 우리는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트너십을 맺으면 당신 회사도 좋고 우리 회사도 좋다라는 거겠죠. 정답은 뭐가 될까요? B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B가 정답일까요? 얘 바로 앞에 어떤 문장이 있었었죠? 우리는 정말 다양한 제품에 대한 에이전트 역할을 10년 동안 했다라는 거예요. 즉, 어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너 우리랑 파트너십 맺잖아? 그럼 너희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우리도 도움이 될 거야. 즉, mutually beneficial 할 거야 라고 얘가 더 어필을 하는 거겠죠. 만약에 여기서 B를 못 고르셨다면 C, D도 한번 가볼게요. 제가 말했죠. 속어법으로 하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C 가볼게요. We hope, 우리는 바랍니다. You are entirely satisfied with our product. 당신이 완전히 만족하기를, 우리 제품에 완전히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얘가 지금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앞문장에 product라는 단어만 보고 C를 찍었다면 이건 해석을 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product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지 이 문맥에 절대 맞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D 가겠습니다. Questions may be directed to our manager. 질문은요, 보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매니저에게요. 갑자기 질문? 아니죠. 계속 어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답 B로 가시는 겁니다. 문장 삽입 문제의 핵심이 뭐다? 앞뒤 문장을 가장 자연스럽게 이어줄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단어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파트 6 지문 전체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빈칸을 다 넣은 상태로 제가 다 적어놨고요. 이렇게 첫 번째 문법 문제, 두 번째 어휘 문제, 세 번째 전접부 문제, 네 번째 문장 삽입 문제, 이런 식으로 문법 어휘에서 세 문제가 나오고요. 문장 삽입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 그런 파트가 파트 6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파트 6 한 지문을 풀어봤는데요. 문제풀이 스킬이라는 게 있었나요? 전혀 없었죠. 우리는 파트 6를 잘 풀기 위해서는 딱 이게 필요한 겁니다. 단어 암기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요.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정확하고 빠르게 해석해 나가면서 빈칸을 마주할 때마다 각 출제 유형에 맞게 접근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해석 실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파트라는 걸 여러분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파트 6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RC에 꽂힌 파트 7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아무리 열심히 토익 공부를 해도 여러분의 점수가 제자리인 이유, 문제풀이 양이 적어서일까요? 문제풀이 스킬이 부족해서일까요? 저는 그동안 많은 학생분들과의 상담을 진행해 오면서 그분들의 공통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토익 빈출 단어를 얼마나 많이 암기하셨나요? 여러분은 기출 문장 해석 연습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실 겁니다. 토익은 단순 해석 시험입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주어진 지문의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해석하여 정답을 고를 수 있는지, 이것을 평가하는 해석 시험입니다. 이러한 해석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잡아 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토익 학원에 가더라도 해석 연습을 함께 하는 수업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 수업은 문법 해석 올인원 강의입니다. 파트별 공부법과 문장 해석의 전체 틀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해석에 꼭 필요한 문법 개념들을 하나씩 배워나가며 각각의 문법 개념이 문장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포커스를 맞춰 총 200문장을 직독직해 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직독직해 연습을 한 200문장에서 나올 수 있는 파트 5, 6 빈출 문법 문제를 함께 풀어봄으로써 문법 문제에 대한 대비 또한 확실히 하실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제작했습니다. 토익 빈출 단어 2000개와 문장 해석에 있어 꼭 알아야 하는
동사 뒷구조 400개에 대한 PDF 파일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제가 제공해 드리는 스케줄표에 맞게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되는 수업입니다. 강의를 수강하시기 전에 나같이 토익 유튜브 채널의 대표 영상들을 먼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수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남겨주신 후기들을 확인해 주세요. 한 분 한 분의 후기들로 제 강의력은 입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토익은 해석입니다. 여러분의 RC 기초를 제가 탄탄하게 닦아 드릴 테니 여러분께서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만 가져와 주세요. 그럼 저는 수업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같이 토익이었습니다.